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후 2년 만에 아이를 가지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출산한 뒤 육아에 집중하였습니다. 다들 육아하면 힘들다고 말하는데 엄살인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제가 직접 해보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엄마들이 왜 지치고 힘들다고 하는지 알게 되었죠. 따뜻한 밥 챙겨 먹는 거는 고사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왜 도와주지 않냐고요? 남편은 평일에 회식이며 야근으로 매일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얼굴 보기조차 힘든 사람인지라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서 아기 보기도 힘들었죠. 매일 늦게 들어와 새벽에 출근하는 남편이 아이를 보는 것도 안쓰럽다는 생각에 주말 이틀 중 하루는 온전히 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휴일을 양보해서 쉬는 날 없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온전히 쉬는 주말 하루면 못잔 잠을 실컷 자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회사 연수로 인해 2박 3일을 가야 한다고 하여 짐을 싸주게 되었습니다. 동해바다 쪽으로 가는 연수라서 좋겠다고 말하니 일하러 가는데 뭐가 좋냐며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큰 소리 낼 일이 아닌데 왜 저러나 싶었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편이 연수를 가면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연수에 다녀온 남편은 얼굴이 새까맣게 타 있었고 피곤함보다는 활력 넘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누가 보면 휴가 갔다고 온 사람인 줄 알겠어.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일은 안 하고 바닷가에서 놀다 온 거 아니야? 말과 함께 웃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얼굴색을 붉히더니 일하고 온 사람한테 헛소리 하지 말고 짐이나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욱하는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지만 피곤해서 예민한가 보다 했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한참을 수다 떨고 있다가 친구가 SNS로 쪽지를 보냈는데 왜 안 보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정신 없어서 볼 시간이 없다 했고 친구와 전화를 끊고 오랜만에 SNS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올라온 내용들을 천천히 보고 있는데 신우이의 SNS가 눈에 들어왔죠. 신우이의 SNS를 본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요? 저에게 연수라고 했던 일정은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과 놀러 갔다 온 거더라고요. 제가 평소 못 쉬게 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배신감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에 적힌 내용이었죠. 사진 밑에 내용에는 멋진 내 동생이 여행 경비 다 썼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통장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 최근 돈 나간 게 없었는데 저건 또 어떻게 부담한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았던 신우이의 SNS를 전체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과 바람을 쐬고 온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시댁 식구와 남편이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자기네들끼리만 놀러 다니고 육아는 저 혼자 보게 했나 싶은 생각에 괘씸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바보 같은 저는 남편을 배려한답시고 주말 하루 휴일도 주면서 육아를 자처했다는 게 한심했죠. 제일 화가 나는 건 아이와 제가 우선이 아닌 시댁 식구들을 우선시하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오랜만에 시댁에서 밥을 먹자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좋다며 주말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엄마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잘 지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같이 여행 갔으면서 연기하는 남편의 뻔뻔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하던 중 저는 어머님을 보며 바닷가 여행은 재밌으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좋았어. 바다 보니깐 가슴이 뻥 뚫리더라 하며 이야기하시더군요. 제 물음에 놀란 신우이는 엄마 무슨 소리야? 어색하게 웃으면서 다른 주제로 넘기려 했고 그런 신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요? 최근에 세 분이 다녀온 사진 봤는데 아주 밝고 예쁘게 나왔던데요?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으며 말했죠. 저의 표정을 본 남편은 내가 다 설명할게. 다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깎고 있던 배를 내려놓고 뚫린 입이면 이야기해봐 하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주저리 설명하기 시작했고 제가 전혀 동조하지 않으니 옆에 있던 어머님은 저에게 큰 소리로 가족끼리 여행 좀 갈 수 있지. 너는 그거 하나 이해 못하니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시어머니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라는 사람이 애랑 지 와이프는 내팽겨쳐요? 그리고 연수 간다고 거짓말해서 시댁 식구랑 몰래 놀러가고 그러나 보죠?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듣고 있던 신우이는 그래, 회사에서 간다고 한 건 내 동생이 잘못한 건 맞아. 올케가 얼마나 잔소리하면 거짓말 했겠어. 그리고 시댁 식구끼리 스트레스 풀 겸 바람 쐬고 할 수 있잖아. 올케는 그거 하나 이해 못해줘?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 한 번 잘하셨어요. 스트레스요? 저 이 사람 일 갔다 오면 힘들겠지 해서 퇴근하고 아이도 잘 안 맡겼어요. 아시겠지만 주말 하루는 자유시간 주기도 했고요. 스트레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 스트레스는 왜 신경 안 써주세요? 형님이랑 어머님도 아이 키워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독박 육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저는 이 집 가족도 아니에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은 아이는 엄마가 보는 게 맞지.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간 거 가지고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이요? 연차고 멀차고 매번 외식하며 바람 쐬고 하신 거 다 봤는데 무슨 한 번이에요. 남편이 거짓말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나 했는데 어머님을 똑 닮았네요.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네가 오죽 질리게 하면 우리랑 시간 보내고 싶겠니? 라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 입 있으면 말해봐.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잔소리해서 시댁 식구들이랑 시간 보낸 거야? 나는 가족도 아닌가 보네.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침묵하였고 저는 당신 그리고 여행 경비도 다 당신이 부담했더라? 우리 생활비 통장은 그대로인데 돈은 어디서 난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신우이는 얘가 번 돈으로 얘가 쓰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했고 저는 형님, 저희 부부 사이 일에 끼어들지 말고 빠지세요. 쉽게 넘어갈 일 아니에요. 제가 친정에 돈 퍼다 준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야근 수당을 빼돌렸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든 것을 오픈했습니다.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죠. 저도 그동안 못 다녀온 휴가를 다녀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은 출근해야 하니 애는 데리고 가라 이야기했습니다. 애를 데리고 가면 그게 휴가인가요? 남편의 말에 화가 나. 당신도 혼자 다녀왔는데 내가 왜 애기 데리고 가야 해? 그리고 연차 내서라도 애기 보면 되겠네? 뻔질나게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갈 때만 쓰지 말고 이럴 때 써. 하고 문을 꽝 닫고 시댁을 나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말하지 않는 저에게 남편은 괜히 말을 걸었고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출근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새벽 4시가 되어 여행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저에게 계속 전화가 와 꺼버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정 식구들에게는 남편 전화는 절대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두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우이랑 어머님은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고 둘은 저에게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드님 힘든 것만 생각하고 며느리 힘든 건 모르셨어요? 대답했습니다. 신우이가 저에게 그만 좀 하라고 말하던 도중 남편이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빌더군요. 남편은 퇴근한 뒤에 혼자 아이를 육아하는 게 힘들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무릎 꿇은 남편의 모습을 본 신우이와 어머님은 놀랐고 남편은 신우이와 어머님을 보며 저에게 얼른 사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둘은 미안하다고 생각이 짧았다며 뒤늦게 사과를 하였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괘씸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외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엄마 보러 한 달 정도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죠. 남편은 다녀와서는 대신 용서해 주는 거지? 말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줄 거라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신우이와 어머님도 내키지 않아 보였지만 남편의 말에 그래 다녀와라. 그동안 우리가 아이 봐줄게. 그러니 다녀와서는 꼭 용서해줘야 한다. 하며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우이와 어머님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끊어준 비행기표와 남편이 준 여행 경비를 가지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힐링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날 이후 신우이는 SNS를 다 끊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메일을 모두 공유하면서 저에게 서슴없이 보여주었고
우리 부부는 그날 이후 비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을 예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